새벽 4시 VIP 병동 602호실 모니터 경보음이 울려 퍼집니다. 강대웅 회장의 심박수가 급격히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 하얀 약봉지 2개가 놓여 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약을 입에 가져가려는 바로 그 순간 청소 도구를 든 중년 여성이 달려들어 회장의 손에서 약을 떨어뜨립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뛰어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청소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회장님, 그 약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약들을 같이 드시면 심장이 멈춥니다. 어떻게 청소부가 약을 아는 걸까요? 왜 새벽 4시에 병실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약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 진짜 용기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달 전 평범한 새벽 청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반, 경희는 청소 도구를 끌고 대웅병원 VIP 병동으로 향합니다. 5년째 같은 시간, 같은 일상입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 희미한 복도등 불빛만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온병 뚜껑을 열어 미지근한 보리차를 마십니다. 남편이 실직한 후 생계는 온전히 그녀 몫이 됐습니다. 딸아이 대학 등록금이 다음 달입니다. 이번 달 급여에서 조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602 호실 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대웅제약 회장 강대웅이 입원한 특실입니다.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다. 숨소리가 규칙적입니다. 다행입니다. 소파 위 담요를 개키며 문득 침대 옆 테이블이 눈에 들어옵니다. 약봉지 2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고혈압 약, 다른 하나는 경희의 손이 멈춥니다. 심장이 빨라집니다. 무의식적으로 약봉지를 집어듭니다. 성분명을 읽습니다. 순간 과거가 스쳐갑니다. 5년 전 하얀 약국 유니폼을 입고 처방전을 보며 약을 조제하던 손. 그리고 그날 환자가 쓰러졌다는 급한 전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환자 가족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약사가 약도 제대로 못 챙기면 어떡해요. 우리 아버지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경희는 약봉지를 도로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아니다. 그냥 청소나 하자. 더 이상 약 얘기는 하지 말자. 그게 나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저 약들 정말 괜찮은 걸까요? 고혈압 약과 칼슘 채널 차단제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경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설마 큰 병원에서 그런 실수를 할 리 없습니다. 자신의 기우일 뿐입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침대 옆 테이블로 향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희는 매일 새벽 602 호실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 약봉지 2개를 봅니다. 어제도 오늘도 같은 조합입니다. 회장의 안색이 점점 나빠집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주치의가 와서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상하네요. 약을 드시는데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요. 주치의가 간호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희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말해야 합니다. 저 약 조합이 문제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청소부인데, 5년 전에 실수한 사람인데, 누가 믿어줄까요? 그날 오후 경희는 복도에서 준서 전무와 간호사 조미나가 대화하는 걸 목격합니다. 조미나가 작은 약봉지를 전무에게 건넵니다.
전무는 주머니에 넣으며 주위를 살핍니다.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준서의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경희는 청소도구 뒤에 숨어 숨을 죽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경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5년 전 그 환자도 이랬을까요? 누군가는 알았을까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딸의 문자입니다. 엄마, 등록금 언제 넣어? 다음 주까지래. 경희는 한숨을 쉽니다. 지금 문제 일으키면 일자리를 잃습니다. 딸 등록금은? 생활비는? 하지만 창밖 어두운 하늘을 보며 경희는 다짐합니다. 일단 좀 더 확인해 보자. 정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기우인지. 일주일째 되던 날, 회장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하고 식은땀을 흘립니다. 경희는 청소를 멈추고 회장을 바라봅니다. 간호사 조미나가 들어와 바이탈을 체크합니다. 경희는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그녀를 관찰합니다. 조미나가 약봉지를 확인하고 기록지에 뭔가 적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회장님이 드시는 약 중에 칼슘 채널 차단제가 있는지. 조미나의 얼굴이 굳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는 표정입니다. 경희는 얼버무립니다. 예전에 약국에서 잠깐 일했었다고. 조미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경희를 바라보더니 쌀쌀맞게 청소나 하라고 말합니다. 경희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너무 많이 말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날 밤 경희는 집에서 오래된 약학 교재를 꺼냅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책입니다. 약물 상호작용 챕터를 펼칩니다. 역시 맞습니다. AC 억제제와 칼슘 채널 차단제의 조합은 위험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경희는 책을 덮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 약 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매일. 다음 날 새벽. 경희는 일찍 출근합니다. 아직 간호사들도 오기 전 시간입니다. 602 호실 앞을 지나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경희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준서 전무의 목소리입니다.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습니다. 1년이에요, 1년. 그동안 얼마나 공들였는데. 혈압약과 칼슘제를 섞으면 서서히 심장이 약해져요. 완벽해요. 경희는 숨을 죽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형은 경영 능력이 없다는 말. 아버지가 결정을 못 내리신다는 말. 그러니 도와드리는 거라는 말.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선택하실 거라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경희는 황급히 청소도구함 뒤로 숨습니다. 준서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복도를 둘러보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경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이건 살인 미수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병실로 들어갑니다. 회장은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 어김없이 약봉지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경희는 약봉지를 집어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성분을 다시 확인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조합이면 회장님은 서서히 심장이 망가질 것입니다. 회장이 눈을 뜹니다. 경희와 눈이 마주칩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늘 조용히 청소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경희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그날 오후 경희는 주치의 박진우를 찾아갑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날 오후 경희는 주치의 박진우를 찾아갑니다. 들어갈까 말까? 5년 전 그 일로 나를 기억하면 어쩌지. 노크를 합니다. 박진우는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왜 여기 있냐는 표정입니다.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602호 강대웅 회장님 약을 확인해 볼 수 있겠냐고. 박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문제냐고 묻습니다. 사실 저 예전에 약사였어요. 경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5년 전까지 약사였지만 그만뒀다고. 회장님이 드시는 약 조합이 위험해 보인다고. 박진우의 눈빛이 변합니다. 경희는 메모지에 두 약의 성분명을 적습니다. 박진우는 그걸 받아들고 컴퓨터를 켭니다. 약물 상호작용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합니다. 얼굴이 굳습니다. 이건 절대 같이 처방하면 안 되는 조합이라는 걸 확인한 박진우는 차트를 다시 펼칩니다. 처방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상하다는 표정입니다. 자신의 처방에는 칼슘 채널 차단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추가한 거냐고 경희가 묻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같은 생각이 스칩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립니다. 준서 전무입니다.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가 경희를 봅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저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납니다. 경희는 청소 관련 문의를 했다고 얼버무립니다. 준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경희를 바라봅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경희는 악몽에 시달리다 깹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으로 향합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 시간입니다. 복도는 적막합니다. 간호사 스테이션도 비어 있습니다. 교대 시간 틈새입니다. 602 호실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경보음입니다. 경희는 문을 엽니다. 회장이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 비어있는 약봉지 2개. 회장님, 경희는 달려듭니다. 호출벨을 누릅니다. 하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장입니다. 복도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회장이 경희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눈빛으로 무언가 말하려 합니다. 경희는 회장 곁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누가 약을 드리고 갔냐고 묻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침대 밑을 가리킵니다. 주사기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주사? 약봉지가 아니라 주사를?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명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박진우와 간호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회장 곁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경희, 그리고 비어 있는 약봉지들. 간호사 중 한 명이 소리칩니다. 이 사람 뭐 하는 거냐고. 박진우가 회장에게 달려들며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심박수가 너무 느리다며 아트로핀 준비를 지시합니다. 경희는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준서가 들어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는 경희를 노려봅니다. 아버지한테 뭘 한 거냐고 추궁합니다. 새벽 3시에 왜 여기 있었냐고. 약은 왜 비어 있냐고. 경희는 할 말을 잃습니다. CCTV를 확인하면 알 겁니다. 자신이 방에 들어가기 전 준서가 나왔다는 걸. 하지만 준서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비웃으며 말합니다. CCTV는 어젯밤부터 고장이에요. 이 복도만. 경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희는 보안실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상황은 최악입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합니다. 새벽 3시에 혼자 병실에 있었다. 회장은 위독해졌다. CCTV는 고장. 당신은 약사 출신이다. 증거가 있냐고. 경위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됩니다. 스스로 들어도 이상합니다.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냐는 질문에 불안해서 확인하러 갔다고 대답합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때 문이 열립니다. 조미나입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할 말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조미나에게 쏠립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회장님, 약을 조작한 건 자신이라고. 하지만 혼자 한 게 아니라고. 준서 전무님이 시켰다고. 1년 전부터. 조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약물 조작의 전말, 금전거래, 그리고 어젯밤 주사까지. 준서 전무가 직접 와서 특별한 주사를 놓으라고 했다고. 심장을 약하게 만드는 거라고. 형사가 증거를 묻습니다. 조미나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녹음했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나중에 자신이 죄를 뒤집었을까봐. 녹음 파일이 재생됩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들, 약물 조작 지시, 금액 약속, 계획대로 하면 돼요. 당신 어머니 수술비 약속대로 줄게요. 보안실이 술렁입니다. 한편 회장 병실, 박진우가 해독제를 투여합니다. 회장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됩니다. 눈을 뜹니다. 첫마디가 경위를 찾는 말입니다. 박진우는 지금 조사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당장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자신을 살렸다고.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안실로 달려갑니다. 일주일 후, 준서는 구속됐습니다. 살인미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입니다. 조미나는 자수감경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경위는 병원 옥상에 서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부 일은 그만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사건을 조용히 묻고 싶어 했습니다. 조용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강대웅 회장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나오셔도 괜찮냐고 경위가 묻습니다. 회장은 당신 덕분에 살았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회장이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경위는 받지 않으려 합니다. 회장은 일단 열어보라고 합니다. 봉투 안에는 약사 면허 재취득 과정 등록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서. 경위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회장이 말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약사였다고. 5년 전 실수 하나로 포기하기엔 아깝다고. 또 실수하면 어떡해요? 경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또 배우면 되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회장이 경위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의 세심함, 책임감, 용기. 그게 진짜 약사의 자질이라고 말합니다. 경위는 눈물을 닦습니다. 가슴속 5년간 짓눌려 있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한 달 후, 경위는 약국에 서 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처방전을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약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용량, 성분, 상호작용. 천천히, 정확하게. 환자에게 약을 건네며 설명합니다. 하루 3번, 식후 30분에 드시라고. 어지러움이 있으면 바로 연락 달라고. 환자가 고맙다며 미소 짓습니다. 경위도 미소 짓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립니다. 딸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엄마 얘기가 나왔다고. 용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 배웠는데 엄마가 제일 멋있다고.
경희는 웃습니다. 눈물이 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입니다. 세상에는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람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